지역이 미래다. 취재와 수다로 무장한 기자들의 우리 지역 이슈 털기 원탁의 기자들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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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한번 자축의 의미로 박수부터 한번 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당연히 알죠. 뭐 오늘 어떻게 알아요? 원탁의 기자들 12번째 녹화분 1주년 기념 녹화 날이고 그렇죠. 더군다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밖에는 2월에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2월의 첫눈. 눈 좀 네. 그만 내렸으면 좋겠는데. 낭만이 없어요. 한 1년 동안 같이 해주셨는데 한번 소감은 어떠세요? 소감보다는 어쨌든 저는 항상 잘릴 걸 걱정했었고 아마 이제 분장하셨던 선생님은 잘 아실 건데 네. 중간에 제가 또 우여곡절이 있어서 네. 그만둘 수도 있는 상황이 사실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있었고 아무튼 뭐 1주년 동안 제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준 또 티브로드 세종방송, 공공방송 관계자 여러분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오늘 뭐 끝나고 나서 혹시 뭐 이벤트 같은 건 준비된 건 아니시겠죠? 뭐 기념패라든가 뭐 이렇게 공모상 예. 어쨌든 지금 한 5번째 녹화주시는데 어떠세요? 저는 뭐 처음부터 같이 함께 시작은 못했지만 그래도 1주년 자리에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정말 저도 이렇게 기쁘고요. 뭐 최후였는 자가 웃는 자니까 제가 이래부터 했던 것처럼 제가 이 자리 1주년을 만끽하겠습니다. 지난번 2017년도 아마 마지막 녹화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2018년도에 주목해야 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좀 저희가 언급을 하면서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1월에 과연 국가균형발전 기념 선언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 이걸 두고 이제 두 분께서도 다소 이제 설전을 아마 벌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누가 결국에 맞히셨죠? 최근 결과만 놓고 네. 보면은 이승훈 기자가 위인한 것 같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최진섭 그 전 선배랑 네. 내기했을 때 제가 졌는데 원탁 기자들만 나오면 내기했으시네요. 아 그런가요? 예, 어제 결과적으로 그랬고 저는 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하고 맞물려 있고 뭐 북미 관계라든가 이런 그렇죠. 대내외 정세, 그다음에 국회의 대치 상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깜짝 선물을 가지고 와서 저도 놀랐습니다. 아무튼 뭐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사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간 지 근 한 달 정도가 지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어서 그렇죠. 다소 이제 늦은 감도 있는데 굉장히 그때 현장에 아마 두 분도 다 계셨었고 이제 저랑 같이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진동의 그 호수공원 옆에 정부세종 컨벤션 센터에 이제 방문을 하셨었는데 약간의 이제 그 과거의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느낌이 좀 났습니다. 왜냐면은 뭐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들도 좀 탈피하고 뭔가 시민 속으로 좀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좀 겸손한 이미지가 좀 인상에 다시 다가왔고요. 왜냐면은 그 작년에도 2월에 왔었잖아요. 세종시에 후보자로. 그렇죠. 이번에는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이 세종시를 방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컸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모인 뭐 공직자부터 시민, 정치인들, 뭐 기자들까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어떤 세종시 정상으로 그렇죠. 약속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눈으로 좀 많이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뭐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키기보다도 좀 겸손한 이미지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보안 뭐 같이 이제 입장을 했지만 보안 검색도 뭐 이렇게 깐깐하게 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시민들과 사진도 아마 단체 사진도 같이 찍고 가셨고 그래서 분위기는 참 좋았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그 대외적인 분위기는 그랬고요. 내부적인 이제 세종시나 우리 시민들의 입장 분위기는 행정소도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컸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 한마디에 우리 이택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그 한마디에 너무 매몰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연설을 하시고 돌아가실 때 좀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가 해양경찰청이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 2016년 3월에 그 나성동 정부세종 이청사로 옮겨왔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부 부처 간에 이제 연계 협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해양경찰청이 굳이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인천에 있는데 굳이 해경도 거기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온 건데 400억여 원이 들었어요. 근데 다시 정권이 바뀌었다고 1년 6개월 만에 돌아가죠. 저는 그 과정에 인천 정치권의 지속적인 압력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실망감을 줬던 것은 올해 안에 해경이 이전할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 바로 전에 그 인천 지역 한 국회의원이 보도자를 통해서
해경 인천 컴백 이 소식을 이미 전했어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미 교감이 있었다라고 좀 보여졌는데 세종시로 당연히 와야 될 행안부나 과학기술 그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조속히 이전이라는 정도의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더더욱 좀 아쉬움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좀 깐깐하게 보시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날 그 대통령이 그 반나절 진천 들렸다가 이제 세종으로 온 건데 첫 우리 세종시 공식 행사에 왔는데 그 시간을 쏟아 부은 것 자체도 좀 상당히 고무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양경찰청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실망감을 드러낸 것도 충분한 이유라고 봅니다. 근데 그 행안부하고 과기부도 당연히 이전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도 그 다음날, 그때는 뭐 당일날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다음날 이전 고시가 곧바로 이루어졌거든요. 오전 10시에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저녁 때도 결정이 나 있었어요. 다음날 발표를 한 것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상황들 그리고 대통령 이런 것도 따져보면 좋지만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를 저는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선물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말들이냐 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서두에 그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핵심 그 참모 시절에 원수산을 올라가서 그 어떤 그 세종시 그 건설 그 모습을 돌아볼 때 청와대가 들어오는 곳이고 그리고 뭐 여기는 어느 곳이 들어오는 곳이고 이런 거를 말씀을 언급을 하셨어요. 거기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원수산에 올라서 참모로서 한번 그렇죠. 쭉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청와대란 말을 언급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세종시에 대한 어떤 건설의 의지, 세종시 정성 건설의 행정수도로 갈 수 있는 뭐 개헌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개헌이라는 거는 세종시에서 너무 분위기를 업시키는 상황에서 좀 커진 상황인 것도 있고요. 대통령 본인이 직접 청와대를 세종시로 그런 건설 계획에 있었다는 말씀을 한 것도 되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비하인드 스토리일 수도 있는데요. 원래 이제 국가균형 발전 선포식이 세종에서 열리려고 하던 찰나에 또 영남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그쪽 유치를 하려고 막 이제 작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이제 세종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일각의 뭐 세종시 분위기나 저도 그렇고 대통령은 솔직히 뭐 그 일반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보다 구체적인 일정으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국가균형 발전 선포식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도 세종시에 대한 애정 그리고 세종시 정상건설을 이루겠다 그리고 자치분권을 이뤄내겠다 이런 의지가 충분히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저는 뭐 확실합니다. 그날 현장에서 아쉽다 이 반응을 가장 세게 표출했던 분이 바로 이승동 기자였던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좀 틀려졌네요. 제가 생각이 짧았고요. 내가 솔직히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기사도 그런 식으로 나갔어요. 아쉬웠다. 좀 위력이 없었다. 네. 근데 제가 요거를 취재를 또 향후에 이제 후속 취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연설문 자체를 제가 이제 꼼꼼히 살펴보니까 이거 요소요소에 드러나는 힌트들이 이렇게 상존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릎을 쳤죠. 뭐 어쨌든 맞습니다. 뭐 그날 대통령의 애정도 확인을 했고 사실 일부 지역 현안 지금 세종시에서 당장 떨어진 현안은 뭐 행안부라든지 과기부 이전도 물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선물도 갖고 온 거에 대한 그런 뭐 고마움이나 이제 감사함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세종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역시 행정수도 개헌이 이번에 마무리가 됐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역시나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행정수도 개헌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진행을 하려고 이제 하는 세종시에서도 물론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또 맞물려서 행정수도 개헌도 역시 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금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 선물에서 이제 그 행안부라든가 과기부를 내년까지 이전하겠다는 선물이 하나 있고 다음날 또 사다는 선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반전이고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에 대한 진정성을 한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긍정성이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작년 12월에 국회의원 총회를 했을 때 행정수도 개헌을 그 헌법의 개정안으로 담지 않고 그렇죠. 법률에 위임한다는 소극적인 방안을 논의하면서 그렇죠. 비판의 대상이 좀 됐었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다시 열려서 그날과 그 다음 날 다시 열려서 더불어민주당이 요번 개헌안에 행정수도 개헌 명문화를
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론을 정하면서 이제 확실한 메시지를 던졌고 그 이후에 또 바른미래당에서도 대전을 방문해서 안철수 대표랑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 유승민 대표가 공약으로 또 약속을 했었고 뭐 민주평화당도 뭐 같이 같이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가지 긍정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3분의 2 이상 그 찬성이 돼야 통과가 될 수 있잖아요, 개헌안이.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겠다. 국회에서 합의안이 안 나오면 직접 발의하겠다라는 어떤 선전포고까지 이제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저는 뭐 쉽지 않다라는 부정론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는 낙관론도 만만치 않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결국엔 좀 자유한국당의 의지나 역할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최근 충청권 시민단체에서도 굉장히 좀 자유한국당을 많이 그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일단은 저는 그 홍준표 대표나 그 당직자, 고위직 그 간부, 당직자들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 당론을 채택하느냐 아니면 의원총회 자체도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예 뭐 논의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뭐 부정론 이건 현실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거의 이제 0%에 가깝지 0%. 않느냐, 0%에 가깝지 않느냐, 6월 이제 동시투표 하기에는 뭐 대통령이 뭐 직접 발의한다는 뭐 의지도 보이고 있고 그런 뭐 이렇게 뭐 시그널을 주고 있지만은 일단은 자유한국당의 결정이 지금 있어야지만 국회 동의 3분의 2를 넘어서야지만 3분의 2 이상이 돼야지만 개헌이 충분히 그 투표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0%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역풍이 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해할까 봐 제가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이거 뭐 제 의견도 뭐 있겠지만 제 이제 뭐 어떤 전문가들 의견이나 그리고 돌아가는 지금 현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이나 뭐 어떤 뭐 역전 상황은 일어날 수 있겠죠. 반전 분위기는 연출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0%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개헌 자체가 사실 지금 권력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그 묻혀서 이제 행정수도라든지 이게 크게 지금 드러나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행정수도 개헌이 사실 뭐 좀 어떤 여론조사를 이제 보든 간에 한 국민의 50% 이상은 지금 찬성이 주로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아마 이제 관건은 아니고 권력구조 개편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무산될 수 있는 뭐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뭐 지켜봐야 조만간 또 그 정부 차원에서 이 개헌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설 이후에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뭐 어떤 최근 한 여론조사 이후에 한 3, 4개월이 지났던 것 같은데 최근 여론조사랑 비교했을 때 그 결과가 또 하나의 뭐 터닝 포인트가 되거나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갈 수 있거나 좀 하나의 좀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저는 뭐 대통령의 발의, 직권 발의가 직권 상정이 되게 저는 여기 분위기 반전이나 아니면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의지를 보이느냐. 혹시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오해나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자면 이 방송 녹화는 지금 한 2월 지금 중순 정도에 이루어지고 있고 이 방송은 이제 3월 초까지도 이제 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감안을 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행정수도 개헌은 세종시를 비롯해서 뭐 충청권 뭐 주민들의 뭐 공동 수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행정수도 개헌 될 때까지 한번 저희 모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